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29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11억 3천만 원, 근저당 잡힌 금액이 17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거 얘기 되는 겁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산 사람은 계약금 정도만 내고 그냥 산 거잖아요. 않습니까? 이거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니면 탈법입니까? 금융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청와대에서 설명. 청와대 설명은 네. 저도 알고 네. 국민 대다수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입장에서 이게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가능한 거래 방법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분당 아파트 거래 사례가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이게 숨은 뜻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계약금 10%밖에 안 낸 매수인을 믿고 1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 채권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파는 이 집의 가격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조차 이거 오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집 팔아서 주식하라고 했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값이 29억인데 근저당 17억 7천만 원 잡았다는 거는 통상 한 120% 잡잖아요. 그럼 한 15억 정도는 그냥 빌려준 거예요. 전세 11억 3천 끼어 있고요. 한 3억 들고 이 집 산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돈 받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까? 집값 폭락해서 5억 10억 떨어지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오른다고 본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국민이 모를까요? 이게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 집값 아파트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거래하는 거라고요. 근데 금융위원장께서 그거 뭐 개인 간에 거리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금융정책 총괄하는 분이 이런 사안에 대해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민이 정보를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장께서 최근 토론회 할 때 이런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공급이 충분치 않고 시장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전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봐요. 공급이 왜 부족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왜 유동성이 넘칩니까? 철마다 때때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 명목 만들어가지고 잔뜩 뿌린 거잖아요. 돈 뿌린 결과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바로 잡고 대출 규제는 풀어야죠. 아까 제가 PPT 보여드렸잖아요. 서민들은 진짜 곡소리 난다니까요. 아까도 대출 규제는 계속하고 핀셋으로 뭐 문제 있는데 규제해서 검토하겠다 그 정도로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던데 이거 대통령 공약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시장의 다른 부작용들은 그 해당 부처에서 바로잡도록 건의하고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원장님 하신 일이죠.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위정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부에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서 명예롭게 일해오신 분들이 그동안 갖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럴 때 직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그 말씀 제가 드린 거는 그 통계 보시면은 22년, 23년 수도권 보면은 그때 착공이 팍 줄어듭니다. 그때 보통 한 20만 호가 나오는데 그때 한 10만 호 정도 나와서 그럼 그때 착공 줄어든 게 언제 효과가 나타나면 3년 뒤인 25, 26, 27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그런 게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개발, 재건축해서 공급 확 늘리라고 주장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남아서 말씀드릴게요. 제자리 이거 와 있던데 사람 살리는 금융 해가지고 여기 배지 있어요. 지금 이 정부 사람 죽이는 금융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 진짜 곡소리 난다니까요. 배지 없애세요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네,
제가 다른 질의하려다가 박준태 의원께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공급 확대하고 투기적 대출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LTV라든지 DSR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관련해서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만 저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조를 하지 않으면 집값이 더 폭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신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리로 정책금융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취득세 등 세제 감면도 해주고 있고, 또 그 분양형 그 특별 공급 같은 것도 확대해주고 이런 네. 조치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싹 다 빼놓고 뭐 집값 아니 무슨 대출만 다 해주면 집값이 잡힙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분당 아파트 관련해서 잔뜩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그 저기 관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집 안 파냐고 계속 공세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거잖아요. 28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퇴임하면 돌아갈 관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의힘의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겠어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안 나갔는데 이 아파트가 7월 달에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들어가면 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재건축 되면 50억 된다고. 그 재건축 노리고 지금 안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50억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저가인 29억에 내놔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10월 달에 본인의 집을 팔고 잔금이 들어오니 그때 잔금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까지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잖아요. 이게 대출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구미화를 공격하던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 매각에 대한 리스크도 대통령이 떠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매수인이 그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잔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하든지 이런 리스크까지 다 떠안고 지금 매각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그 대출 그거를 뭐 편법을 썼네 꼼수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주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당당하게 답을 하십시오. 뭐 지금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과 안정화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공급 다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야 간에 국민을 바라보고 서로 협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치 공방하면서 잘못했다.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만의 잘못입니까?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이. 서울시의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원인 제공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 풀면서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공급 확대, 실소유자 보호 등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탈파하고 수도권 1극 체제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 5급 산특 체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투기 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쓰고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부 지금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자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하고 대안을 얘기하면 된다. 그 지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저 PBR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